반려 이렇게 굉장히 표가 세거든요. 근데 거기 뭐 연결되는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파워 배경도 없고 뭐 때리기가 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중학교 시험에서도 2번 실패하고 대학교도 3번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그 동네에 있는 별로 좋지 않은 대학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30번을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아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까 오미라 대표님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이 양반은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영어를 학교에서 교과서 외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시근처에 관광 호텔이 있었는데 새벽 5시만 되면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영어 살아있는 영어를 외우고 막 자기가 실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 그 당시에 이제 1994년 정도 됐는데 인터넷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그때 그게 별로 흩어지지 않았었어요. 미국에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저거다. 내가 이거 중국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인터넷 전자상권에 크게 만들어서 2002년에는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미친 짓이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게 되겠느냐? 다들 믿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 사업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3년 동안 하나도 못 벌고 1불도 못 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꾸준히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마윈 씨가 한 얘기 중에 참 와닿는 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실패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국내적으로도 어떤 분이 훌륭하게 사업을 하는 걸 성공한 분들, 실패한 분들도 많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아무리 적어도 2-3번은 다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가 아는 것. 예, 성공의 어머니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절대로 가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기반이 되더라고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많으니까 요즘 부모님들 그러시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라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도 하긴 초등학교 지금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는 그 동네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였어요. 학생 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 아마 너는 제일 훌륭한 학교. 근데 뭐라 그러려냐면 애들이 똥통학교 다닌다 했어. 제일 훌륭하고 가난하고 학생 수가 얼마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도 나오고 고시도 보고 그래서 이제 뭐 고위관료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 중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했었던 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국사회원분들 신문고 혹시 아시나요? 이 국무원 앞에 있어서 군인 때리면 이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임금님께서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 민원을 이제 보내오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젊은이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 근데 잘 하다가 그때 IMF 이거 중에서도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상도 그렇고 신용불량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한테 불러드리죠. 아버님 이름을 따서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어렵게 망했으니까 정말 이번에 실패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 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이름이 본인이 이름이 아니라 아버님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때 엄동수라는 경험이었는데 그 세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아버님이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세금 내고 이제 경험에 처음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원동선에 책까지 쫓겨나게 됐으니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제상에도 실질주의 가세로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자료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누가 실제 그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아들이 한게 틀림없으니까 이거는 아버님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맞다 했었어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식당 운영인데 이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학교 주변에 애들이 통학을 계속 해야겠는데 거기서 커다란 공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불안하잖아요.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사차량만 왔다 갔다 하지 애들은 그냥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제 막 집단 분쟁이 이루어진 거야. 부모님들 나와서 맨날 얘기하시고 이 또 해당 기업체들 해당 방송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걸 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성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물론 이제 거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기관만이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줘야 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불신의 사회로 해서 관에서 하는 얘기를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서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부모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부모님들께서도 그럼 좋다고 빨리 사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애들 방송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을 해결해 드렸던 게 참 도움이 많이 의미가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 하나